네, 김종필 전 총리가 5년 만에 국회를 찾았습니다. 그동안의 투병 생활을 이겨내고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여야는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일정에 들어갔는데요. 전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인천대학교 이준환 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김종필 총리 얘기부터, 전 총리 얘기부터 나눠보도록 하죠. 그동안 좀 투병 생활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왔습니다만 어찌됐든 국회에 오다 보니 충청권 의원들 다 모였는데 지금 이 순간에 운정회라는 모임을 한 배경 이런 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헌정기념관에 가면 국회 헌정기념관에 가면 네. 전직 국회의장들 초상화도 쭉 그려져 있고 예. 또 전직 다선 의원들의 이 기념 사진이나 초상화가 그려져 있는데 예. 이번에 이제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초상화도 걸어주면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운정회를 이제 자연스럽게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5년 이상 만에 국회를 한번 방문하면서 예. 운정회라고 하는 것도 이제 창립총회를 한 것 이런 상황인데 예. 아무래도 지금 화면을 보니까 굉장히 정정하시네요. 예, 화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2008년 10월에 뇌졸중으로 장기 투병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정정하시고 40분 동안 연설도 했고 또 충청권에 300여 명 인사가 모여서 이 어저께 행사를 기회로 해서 충청권 인사들이 향후 세를 결집해서 좀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어저께 그 행사가 그런 의미를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 김종필 총리 뇌졸중으로 투병 생활을 좀 오래 했는데 화면 보니까 그래도 굉장히 건강한 모습. 그리고 또 목소리도 카랑카랑했고 열변도 여전했습니다. 우선 김종필 전 총리의 발언 내용부터 들어보고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전부 일어나서 나라 발전을 경제 건설을 위해서 모두 정성들을 쏟았던 그 결과입니다. 회의 명칭도 당초에는 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을 좀 회상을 하는 것 같은데요. 박정희 정권에 대한 평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이런 현실 정치계에서 평가도 이뤄질 뿐만 아니라 이 정치학계, 국내외를 막론하고 아주 고전적인 연구 대상입니다. 예. 이 정치계에서도 얘기는 공은 인정하고 과는 또 과로 평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 학계에서도 국내외 막론하고 한강의 기적, 경제 발전을 이룬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죠. 그에 반해서 이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 민주주의의 정체 또는 퇴보, 권위주의적인 정치 행위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동적으로 그런 평가를 하는 것이고 그 당시에 한국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싱가포르의 이관일 수상이라든지 또 대만의 장개석 총통이 있었던 시기에 아시아의 용이라고 해서 이런 평가들을 해왔었던 것이 지금 어저께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입을 빌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선을 보인 것 같습니다. 예. JP는 이제 평소에도 이제 과거에 정치를 할 때도 이 사자성어를 많이 인용하고 또 한 단어로 요약을 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저희들 뒤에도 있습니다만 어제는 무항산, 무항심. 쉽게 말해서 먹고 살 게 없는데 어떻게 정치적 안정이 이루어지겠느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그 내용 발언 듣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앙심은 뭐냐? 요새 말로 얘기하면 민주주의가 자유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암시를 지적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민주주의와 자유도 그것을 지탱할 수 있는 항산이 없으면 경제력이 없으면 몸을 가지고 알 수 없다 그런 말씀. 네. 어디 좀 배웠다는 사람들이 알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만드는데 행동을 보여주지는 없어요. 맹렬히 비난했지. 예. 자, 그래서 한마디로 당시에는 먹고 사는 게 중요했고, 그래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군사혁명을 통해서 가난으로부터 구제해왔다라는 게 이제 논리의 일단입니다.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무왕산, 무왕심. 이 맹자의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네. 뭐 틀린 말이 아니죠. 우리 또 더 편한, 더 귀에 익은 말로는 의식조기지예절 아니냐. 예. 의식이 있어야지, 먹고 사는 게 있어야지, 그 다음 걸 생각한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런 점에서는 뭐 틀린 말이 없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그 똑같은 조건, 박정희 대통령께서 처했었던 똑같은 환경에서 예. 박정희 대통령이 선택했었던 경로를 그대로 밟을 것이냐. 이것은 또 다른 그 당시의 정치인들이 다른 선택도 할 수 있었지 않을까 예. 라는 생각이 들면서 예. 어저께 이제 그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발언 중에는 좀 저런 말씀도 있지만 저의 귀를 사로잡는 것은 예. 지면서 이기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된다. 현 시점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면서 이기는 게 옳은 방법이다. 네, 이 강청이 국회의장을 만나는 자리에서 지금 뭐 물리력을 통해 가지고 이기려고 하는 것은 네. 굉장히 손해다라고 하는 것이 하신 말씀인데 현 시점에서 여야나 대통령이나 어떤 정치인이건 이기려고만 들지 않고 예. 서로 져주면서 이기는 방법 이것이 서로한테 그리고 또 국민들한테 국가의 발전한테 이 좀 득이 되는 방법으로서 자신의 경험이 실려 있는 그런 현재 시점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될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어제 참석한 인사들의 면면들을 보면 뭐 정운택 의원, 이완구 의원, 이인재 의원, 충청권 인사들이 주로 참여를 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충청권의 사랑방 역할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뭐 운정에 어떤 역할을 할 걸로 보십니까? 예,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요. 네. 모든 그 충청권의 인사들은 그것을 또 기대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내년에 지방 선거뿐만 아니라 2016년에 예정돼 있는 국회의원 선거, 또 2017년에 예정돼 있는 대통령 선거까지도 충청권의 정치력을 신장시키고 행사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뭐 예. 지금 말로는 이 충청권의 유권자 숫자가 호남권의 유권자 숫자보다 같아지거나 더 많아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국회의원 정수도 늘려달라고 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이 이 운정회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뭐 좋은 계기로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합니다. 예. 그와 관련해서 어제 이제 제가 관심을 끄는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요. 처음에 이제 JP가 차에서 내려서 휠체어를 타고 오는 화면 잠시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JP는 충청의 맹주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맹주가 누구일 것이냐라는 관심을 끌었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뒤에 이제 이완구 의원이, 이제 지금 충청권 맹주론을 떨치고 있는 이완구 의원이 과거 충청권 맹주의 또 주인이었다고 할 수 있는 뭐 심대평 전 지사라든가 또는 정성모 의원의 지사의 아들이죠. 지금 뭐 많은 분들 이렇게 쭉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면들이 또 시사하는 점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정진석 총장까지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충청권에 행사했었던 그 충청권뿐만 아니라 이 한국에 끼쳤었던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후광의 효과로 이어받으려고 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저 사진에 예. 저 화면에 그대로 반영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뭐 이완구 의원도 당권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죠. 네.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충청권의 유권자들을 대변하려고 그런 그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이런 것이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개인으로서도 좋은 일이 아닐까 아닐 뿐만 아니라 예. 또 충청권의 여러 인사들한테도 좋은 기회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임시회 얘기를 좀 나눠보죠. 어쨌든 어제 정쟁 속에서 정기국회가 끝났고요. 네. 임시회에 들어가는데요. 아직 처리하지 못한 예산안도 있고요. 법안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한마디로 줄인다면 위태위태하고 네. 이게 아슬아슬하지만 무난하게 종결되지 않을까 올해 임시국회가 예. 뭐 오늘부터 해서 1월 3일까지 임시국회를 예정을 해놓고 있는데요. 어저께 그저께만 해도 이 장하나 의원이요. 의원이나
양승조 의원의 발언으로 인해서 여야가 굉장히 이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예. 또 국정원 개혁특위도 무기한 연기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어저께 오후에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서 네. 법안도 34개를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 파행을 겪거나 이 정상화가 깨질 경우에는 네. 예산도 통과가 안 되고 그렇죠. 올해 그렇죠. 국회가 아무 일 없이 일한 예. 것 없이 끝나게 된다는 그런 여론의 따가움 이런 것들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국정원 개혁특위로 이 뭐랄까요 좀 갈등을 겪겠지만 네. 또 입법 이 박근혜 표 입법을 하려고 하는 새누리당과 또 이를 좀 저지시키려고 하는 야당의 움직임. 입장 네. 또 박근혜 표 예산을 통과시켜서 내년 이 순조로운 국정을 이끌려고 하려고 하는 새누리당의 이 또 반대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 파행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것은 국회가 다 공멸하지 않고 막자 그런 상황이 이루어질 거라서 이번 올해 안에는 우여곡절을 겪는 한이 있더라도 무난히 통과는 되지 마무리가 않을까 될 것이다. 이런 네. 예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양승조 의원 발언 나오니까 새누리당 의원들은 그러면 우리 국정원 국조특위 또 그러니까 국조특위 아니라 국정원 개혁특위 안 하겠다. 이 국정원 개혁특위 안 하면은 우리는 또 예산을 안 하겠다. 이게 계속 연계가 되는 네. 이런 문제점이 좀 끊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대학교 이준환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